공통수학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문제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3 플러스 AI, 2 마이너스 I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13 더하기 BI가 된다. 뭐 이건 어려울 건 없죠. 좌변에 있는 걸 전개해서 이제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 부분끼리 그 다음에 허수 부분끼리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변 전개시켜 보시면 6 마이너스 3i 플러스 2ai 마이너스 a 곱하기 i 제곱이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6 플러스 a가 실수 부분이고 2a 마이너스 3이 허수 부분이고 얘가 13 플러스 bi가 되게 만들어주는 ab를 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수 부분들을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6 플러스 a하고 13이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a 값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3과 b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b 값 구하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배치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16번이 실제로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보는 거는 이제 공통 과목이랑 선택 과목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22번까지 이제 이후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1학년이나 2학년들이 보게 되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22번까지가 오지선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부터 그냥 일반 단답형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6번이면 꽤나 뒤쪽에 나오는 문제니까 그냥 단순하게 딱 보고 답이 튀어나오는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조금 연산이 복잡하더라도 계산을 해봐야 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fx equal 0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두 근의 곱은 4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fx가 뭔지 모르겠으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계수까지 우리가 귀찮게 계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equal 0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뭐가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판별식 t, 다시 말해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설정을 했다면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가 b인데 걔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fx가 a 값은 아직 모르겠지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식인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a는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b가 4니까 a제곱이 얼마보다 커야 되는 거냐면 16보다 큰 숫자가 나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fx랑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랑 같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시면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x 더하기 b 빼기 1 이퀄 0인데 b를 아까 구해놨으니까 3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자. 그래서 이 방정식에 근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근의 차가 얼마다? 2라고 했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알파 베타는 원래 있었던 첫 번째 fx equal 0의 근이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걸 갖다 쓰겠습니다. 알파 프라임이랑 베타 프라임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둘의 차가 베타 프라임에서 알파 프라임을 갖다 뺀 값이 2다 라고 하는 건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알파 프라임이 큰지 베타 프라임이 큰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베타 프라임이 더 큰 숫자로 할게요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 혹은 절대값을 갖다 붙여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의 절대값이 2가 된다. 그랬을 때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갖다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 갖다 곱한 것은 a분의 c니까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의 전체 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의 전체 제곱에서 4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을 갖다가 빼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의 원래는 이제 절대값을 알긴 했지만 어쨌든 제곱하면 무조건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더한 것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a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면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이 16이 되는 거고, 그 얘기는 a 더하기 1이 4 아니면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 즉 a는 3 아니면 a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b에다가 4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a제곱이 16보다 크다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누굴 버린다? a가 3인 걸 버리게 되겠네요. 그래서 올바른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은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5밖에 없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산을 통해서 계산한 형태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는 사실은 그림을 통해서 풀어내는 문제들보다 실제로 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가 조금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 문제도 고1 26번이니까 상당히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배점도 4점짜리, 4점이 제일 높은 점수거든요. 그래서 나름 조금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한 문제인데, 이 fx의 그래프는 1차 함수가 8,0를 지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gx는 x 이퀄 8을 축으로 한다. 그런데 기울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태. 근데 지금 fx하고 gx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하나는 4고 하나는 16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절대값 fx 더하기 gx가 0이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거 아닌가요? 우선은 8,0라고 하는 점을 y는 fx가 지나니까 f라고 하는 함수도 8,0라고 하는 저 점에 대해 대칭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x 이퀄 8을 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x는 8이라고 하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는 형태의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 fx 더하기 gx가 0이라고 했는데, gx는 뭐 이미 그림이 완벽하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g는 내비두고 그 다음에 절대값 fx를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gx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절대값 f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y는 절대값 fx라고 하는 함수는 함수값이 무조건 뭐가 돼?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fx는 절대값 fx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8,0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그대로 갖다 그려주고요, 왼쪽은 아래쪽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 갖다 곱하는 거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울기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대충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절대값 fx고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냐면 y는 gx하고 마이너스 절대값 fx라고 하는 함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절대값 fx는 저 빨간색 저 절대값 fx 그려놓은 걸 다시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갖고 아래쪽으로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냐면요, 핑크색으로 그립니다. 아래쪽에 있는 건 그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위쪽에 있는 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f라고 하는 1차 함수는 8,0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gx는 x 이퀄 8이라고 하는 축에 대하여 대칭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근데 절대값 fx를 혹은 마이너스 절대값 fx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함수는 v자 모양 혹은 뭐 a자 모양의 그 그래프는 더 이상 8,0라고 하는 하나의 점에 대해 대칭인 게 아니라 x 이퀄 8이라고 하는 축에 대해 대칭인 형태의 함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란색으로 그릴 y는 gx 열심히 그려볼게요. 삐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야. 우와, 이렇게 최대한 노력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있죠. 에서
이 y는 gx하고 마이너스 절대값 fx가 만나는 건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여기랑 여기 두 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그 두 개의 함수가 파란색과 핑크색이 결국 x 이퀄 8이라고 하는 가운데 라인에 대해 좌우 대칭되는 녀석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x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아내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연산을 했는데 생각보다 계산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림을 통해서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판단하는 문제일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3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4번 모의고사에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풀어봤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는 요 3차 방정식이 있어.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인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건 그 3개의 근 중에 2개가 뭐가 된다? 중근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3차 방정식은 무조건 뭘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저렇게 x 앞에 뭔가 미지수가 다시 붙어있는 경우에도 실근을 무조건 찾아낼 수 있으니 갖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만들어준 x값을 찾아라. 그리고 그 대입하는 x값들은 있는 a를 날려줄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된다?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1 갖다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5 더하기 a-6 a가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조립제법 써보시면 1, 5, a-6, a 1을 이용해서 근을 찾아본다면 6, 6, a, a, 0 이런 형태인 거니까 얘가 이제 인수분해 됐을 때 x-1과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중근을 갖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이퀄 0 자체가 중근을 갖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이퀄 0가 x 이퀄 1이라고 하는 녀석을 근으로 갖는 경우가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한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될 것이다. a 값 직접 구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상당 끝번이네요. 상당히 정답률도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뭔가 어려운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미 인수분해를 해놨네. 그러니까 얘는 x 이퀄 1이라고 하는 실근을 하나 갖고, 또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0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저 1, 그 다음 1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0의 근 중에 알파, 베타, 감마가 있나봐.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고 누가 감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를 가지고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81이 돼야 되는데 걔가 이상하네죠. 왜냐면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마이너스 81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값은 뭐가 돼야 된다? 사실 순허수가 돼야 된다. 순허수가 아니면 제곱해서 딱 음수가 나오게 만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순허수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근데 내가 1이라고 하는 근을 하나 알고 있는데 1이 뭔지 모르겠으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감마가 혹시 1이면 어떡하지? 감마가 1이면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좀 땡큐인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제곱하래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a는 분명히 실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감마가 1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감마는 1이면 안 되고 1은 알파나 베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알파로 하나 베타로 하나 동등하겠죠. 어차피 똑같이 2알파 더하기 2베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모순이 생겼으니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서
알파가 1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알파가 1이야. 너 이제부터 알파임.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하고 감마가 근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베타하고 감마가 거기 나와 있는 그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 어쨌든 지금 베타하고 감마가 뭘 가져야 되는 거냐면 반드시 허근을 가져야 되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야 허근을 가지고 실제로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구성했을 때 걔가 순허수가 되어야지만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제로의 근을 하나는 p 플러스 qi라고 하면 지금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니까 켤레근 성질에 의해서 p 마이너스 qi도 근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만약에 베타가 p 플러스 qi고 그 다음에 감마가 p 마이너스 qi라고 했을 때 이 안쪽에 들어있는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알파 대신에 1 집어넣고 그 다음 베타 대신에 p 플러스 qi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감마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qi가 되어서 얘는 p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3qi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2알파 2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계산한 거를 제곱해가지고 뭐가 되게 만들겠다고? 마이너스 81이 되게 만들다 했잖아. 그래서 제가 순허수가 돼야 된다 했죠.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p 플러스 2가 뭐가 될 수밖에 없음을 0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되려면 이 3q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9i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9i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9i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9i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81. 그래서 계산했을 때 p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q는 3q가 풀마 9니까 q는 풀마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게 플러스 3인지 마이너스 3인지는 결과적으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어차피 p 플러스 qi, p 마이너스 qi니까. 다시 말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0는 p가 마이너스 2고 q가 3이라 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i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를 두 근으로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2 플러스 3i, 2 마이너스 3i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2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9 곱하기 i 제곱이니까 더하기 13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사실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3인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3차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x-1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3인데 얘가 x-알파, x-베타, x-감마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직접 다 아니까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에 관한 어떤 3차식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저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감마죠? 마이너스 3번 묶어내고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케이스를 나눠서 가는 문제들이 모의고사에 많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문제 난이도 조금 내려갑니다. 연립부등식은 어쨌든 공통된 해를 구하는 거죠. 첫 번째 건 x가 9보다 큰 거고 두 번째 건 x가 a 더하기 16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래서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가 9보다 크고 a 더하기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랑 같다. a 값, b 값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7번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다. 나름 우리 기본 개념 할 때는 조금 고난도의 문제였는데 여기서 3점짜리로 약간 무시당하고 있는 기분인데 범위 몇 개로 나눠가지고 3개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죠. 나누는 기준점은 마이너스 1과 2가 될 겁니다. 절대값 x 플러스 1과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케이스 1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케이스 2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케이스 3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 개만 해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같은 숫자를 집어넣어 봤을 때 절대값 안쪽이 둘 다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5보다 작은 거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하는 해가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인정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하셔야 되냐면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해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 두 개 범위에서 만든 해 더해서 최종적으로 x값의 범위 만들고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 라고 하는 건 결국에 2차 방정식을 구성한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선은 두 녀석의 교점을 계산하기 위한 식 x제곱 더하기 6x-3은 kx-7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6-kx 더하기 4 이퀄 0. 그래서 판별식 t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안 만나는 거니까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2차 부등식 풀어서 최종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9번. 자, 이렇게 생긴 절대값 하나만 있는 부등식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수직선상에서 원점과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안쪽에 2x 플러스 a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2x 플러스 a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를 갖다 뺍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3 2로 나눕니다.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가 아직 되진 않을 것 같은데 b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해가 같으려면 다시 말해 여기 써져 있는 이런 해를 가지려면 반드시 아래로 블록하고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냐면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과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과 3에서 만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건 결국 이 2차 부등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 이퀄 0라고 하는 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누구를 근으로 갖는 거냐면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과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을 근으로 갖는 것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중에 두 근의 합을 이용을 하시면 a를 먼저 구할 수 있을 거고 a 알고 나면 근을 알고 대입해서 계산하건 혹은 다시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b값을 구해서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9번이었고요. 10번 연립부등식 앞쪽에서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버전이냐면 2차 부등식의 버전이죠. 어찌됐든 간에 공통되는 해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건 인수분해하면 x-4, x 플러스 3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아래로 블록하고 마이너스 3과 4에서 만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해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고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인수분해하면 x-2하고 x-1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고 아래로 블록하고 1하고 2에서 만나고 0보다 큰 쪽인 거니까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얘랑 얘의 공통 범위 첫 번째 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건 1보다 작든지 2보다 크다의 공통 범위를 구해 주시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두 가지 범위로 나눠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또는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 구해서 다 더해서 결론 내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자,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4의 그래프가 y축이랑 만나는 점, 여기 말하네요. 그리고 얘는 x좌표가 0인 거죠. 그래서 0, k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fx랑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또 다른 점을 b라고 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b라고 하는 점은 x좌표는 아직 모르겠지만 y좌표는 분명 뭐가 되는 거다? k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a하고 b에서만 수선의 발을 갖다 내리라 했고요. a에서도 수선의 발을 갖다 내린 거긴 한데 원점이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아직 모르고 뭐, 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알고 싶은 거는 사실 둘레의 길이였던 거죠. 둘레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더한 다음에 2배 하면 되는데 세로의 길이는 이미 알고 있고 k제곱 더하기 4고 뭐만 알면 되는 거냐면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fx가 뭐가 되는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k제곱 더하기 4가 되는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k제곱 더하기 4입니다 하시면요, 여기는 요 k제곱 더하기 4 반대로 넘어가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2k가 0이니까 x는 0 또는 x는 2k가 되겠죠.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점의 x좌표가 2k이고 c도 2k,0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다시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뭐냐면, 만약에 뭐 필요하진 않으니까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보통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x축이랑 어디 만나는지 확인하고, 그걸 모른다면은 뭘 만들어? 완전제곱식 만들어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하죠. 꼭지점을 알면 뭐도 알게 되는 거냐면 사실 축도 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인수분해가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아서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지금 k제곱을 더하고 k제곱 빼는데 마이너스 곱해서 나가는 거니까 다시 플러스 k제곱이라서 2k제곱 더하기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제곱 더하기 4. 그래서 여기는 요 꼭지점의 좌표가 k, 2k제곱 더하기 4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2차 함수인 거고, 그 얘기는 원래 문제에서 나타나진 않았었지만 이 2차 함수가 어디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거냐면 x 이퀄 k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 걔가 축인 거잖아요. 그래서 b의 좌표가 0, k, 2k 대칭성 때문에 2k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찾았다 거기까지. 그럼 이제 gk가 뭐냐? gk는 가로의 길이 2k인데 두 번 있으니까 4k,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k제곱 더하기 4인데 두 번 있으니까 2k제곱 더하기 8. 그래서 2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8이 14보다 크거나 같고 7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k값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3개짜리 부등식은 몇 번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짠짠 2번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2k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2k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7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연립해서 연립부등식처럼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